또 이게 토론회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저희 말을 줄이고 나중에 궁금하신 사항들 질문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토론문은 그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저는 이게 수요 측과 공급 측, 이게 소득주도가 결국 분배만을 위한 것이냐 이런 비판들이 많지만 이 유효수요, 수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처분 소득이 뒷받침되어야만 이것이 실물 경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은 그렇게 가처분 소득을 높여줘서 유효 수요를 창출해줘서 그래서 공급 능력을 확대하겠다는 성장론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존 주류 경제학 교과서들 그러니까 자꾸 뭐 소득주도 성장이 이론적으로 검증이 된 것이냐 등등 이런 비판들이 나오지만 이것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현재의 주류 경제학, 그 교과서 경제학이 현재의 위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위기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적인 이론으로서 그리고 잠재성 있는 이론으로서 소득주도 성장론이 등장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 경제학의 한계에 대해서는 이 노벨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를 비롯해서 지금 세계 경제 학계를 이끌고 있는 그 대표적인 경제학자들도 현재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기를 예측하지도 못했고 이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왜 그러냐 보면 101페이지에 보면 현재 주류 경제학은 그 경제라고 하는 것은 가만 내버려 두면 항상 균형 상태다 라고 하는 시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받는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봐도 주위의 현실에 봐도 경제라고 하는 것이 위기 상태에 빠져 있고 균형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고 임금이라고 하는 것도 생산성에 따라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외환위기 이후에 그 은행권 고위 임원들의 연봉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뭐 30-40억씩 준다. 이거 진짜 생산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생산성은 어느 한 부분이지만 그 이외에 나머지 여러 가지 제도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힘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을 돌이켜보면 체감 실업률이 너무 높다. 이 출산율이 떨어져서 인구가 없어져서 경제가 악화될 것이다 라기보다 현재 존재하는 인구들도 사람들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수요가 부족한 것이다. 수요가 올라가면 가동률이 올라가기 마련이고 가동률이 올라가면 투자가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이윤율만 투자를 결정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수요가 창출되면 가동률이 올라가고 투자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재 한국 경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유효수요의 부족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유효수요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처분 소득 특히 고위 가계 중에서 상층부에 쏠려 있는 이 소득과 자산을 이 서민과 중산층 수요 욕구는 있지만 수요할 수 있는 소득이 없는 이 밑쪽으로 풀어주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고 이것이 장기적인 저출산까지도 해결한다고 하면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일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장기적인 성장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2페이지에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이 또 단순히 임금 수준의 인상만을 추구하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론적으로는 원래 경제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제시해서 핵심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시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것을 정책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실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창의력 이런 것들이나 정책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만을 보고 임금 수준 인상만을 하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대표적인 이론가인 오나란하고 스토케머가 한국에 와서 자담회를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임금을 올려주는 것만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임금 인상만으로 소득 분배를 대폭 개선하기는 어렵고 그 소득이 지금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 노동정책, 사회정책, 경제정책 모두가 다 고용정책이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내고 있는 민생을 편안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합이 돼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소득주도 성장론을 구체화하는 그런 정책이 됩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이제 혁신경제, 공정경제로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 아까 이제 모두의 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걸 보고 저는 이해가 잘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다 결합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수요만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주도해서 공급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공급만 되면 수요가 창출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났기 때문에 수요가 주도해서 공급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공급이 없다, 공급 이론이 없다 이렇게 그쪽에서 다른 쪽에서 비난을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4페이지에 요거만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생산성하고 관련해서도 아까 이제 방금 서중혜 박사님께서 그렇게 R&D를 하고도 했는데도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것이 미스테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한국 경제가 2010년대 들어오게 되면은 생산성이 확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왜 그런가? 오늘 주상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지 않으셨는데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경제 총수요가 적어서 경제 전체적인 GDP 성장률 낮아질 때 생산성도 낮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실증 결과가 나와서 그러니까 생산성이라는 것도 이게 다 유효 수요하고 다 관련이 있다. 그래서 경제 성장 그러니까 총수요가 많을 때 그때에 그것이 생산성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총수요 그러니까 수요 주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생산성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거기 이제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 뭐 왜 소득이 올라가는 거 생산성을 높이느냐? 단순히 말하면은 적정 임금을 받으면 받는 만큼 열심히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요. 너무 간단한 경제학을 몰라도 직관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